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현재 이제 여야 입장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이제 가결되기까지 그 가능성. 일단 민주당은 지금 적극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는 뭐 하자는 쪽이고요.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네. 이거는 사법 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쪽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반대. 왜냐하면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른미래당도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민주평화당은 의원들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천정배 의원 등을 비롯해서 몇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쪽이고, 네. 오히려 이제 장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네.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게 발의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3분의 1이고, 그리고 3분의 1이면 100명이죠. 100명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적 과반수, 그러니까 100명이라 발의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제적 과반수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절반이 될 수 있느냐 찬성파가 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뭐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이를테면 여권 친여권 의원들이나 아니면 또 무소속 중에서도 친여권 성향의 의원들이나들이 다 합하면 될 수도 있겠다. 간당 뭐 이런 패스팅보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화당하고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요. 예,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게 탄핵소추안이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넘어간다고 해갖고서는 이게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어쨌든 국회 안에서 절차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의 탄핵소추위원이 되어서 그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헌재에다가 넘겨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이 적극적이지 부분에 않죠, 대해서 반대 입장이라. 예, 적극적인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그 헌법에서 보면 법관은 이제 그 지위에 대해서 탄핵 또는 금고 이상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고 돼 있어요. 징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그만큼 이제 법관의 지위를 굉장히 그 보호를 많이 해놨죠, 헌법에서. 네. 그러면 지금 임종원 전 행정처장의 경우에는 기소가 됐어요. 구속도 됐고 거기서 직권남용이나 뭐 한 30가지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부 징계로만으로는 안 된다. 이 몇몇의 판사들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제 법관 대표 회의의 결과예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탄핵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부 징계나 뭐 결과는 같아요. 탄핵이면은 파면이거든요. 네. 파면에 그치고 그다음에 형사적인 그 처벌받는 게 면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징계 말고 징계 외에 그러면 탄핵까지 해야 되는 그 명분, 당위성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일부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 법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우려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일부 그러니까 이 안에 사법부 안에 분명히 이너서클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연구 모임이지만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등하게 저는 이런 이너서클에 대해서도 좀 해체하는 좀 그런 큰 그림의 사법부 개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추가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게 저 탄핵권에서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함정이 탄핵 대상이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린 게 또 다른 어떤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는 게 박근혜 탄핵이라고 할 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 그러면 탄핵되기 전에 나 그냥 대통령 그만둘래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직 대법관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도망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이하의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정말로 탄핵소추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대상을 가리려는 논의가 시작이 됐을 때 만약에 내가 지목될지도 모른다는 법관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법관이 탄핵된 경우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초로 불명예를 얻는다 법법 벗어버리겠다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탄핵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까 사표 수립 못하겠습니다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탄핵을 하고 싶어도 탄핵소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봐야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소추 그때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일단 사람은 다 지명이 되겠죠. 된 다음에 탄핵소추안을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 발의하는 누가 탄핵 대상인지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가 만약에 시작이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본인이 당사자가 먼저 다 그만 둘래요 해버리면 어떻게 그만둬버리면 막을 방법이 이제 없다. 나중에 변호사도 그냥 바로 개업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럼요. 되는 건데 이제 파면 이렇게 탄핵 절차를 거쳐서 파면이 되면 이제 변호사도 5년 이상 못하게 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불이익을 이게 있는 거죠. 훨씬 더 강한 좀 알겠습니다. 징계 효과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이수희 변호사님 얘기하신 걸로 보면 이를테면 뭐 금고형 이상이면은 당연히 이제 파면하게 돼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랬던 건데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사법 절차가 안 될 상황이니까 네. 자기 내부에서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외부에서라도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한 예. 정말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에 준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는 정도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탄핵의 당위성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그 법관들 회의 자리에서도 상당히 격론이 오갔다고 그럽니다. 뭐 고성도 오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지금 어제 그러니까요. 이어졌을 거란 말이죠. 네. 네, 일단 이제 국회의 판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